안녕하세요. 지금 출산한 지 4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 30대 초보 엄마입니다. 어린 며느리를 어떻게 바라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다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되었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낳아 몸도 예민하고 마음도 예민한 이 시기에 시어머니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감정이 좀 격해져가는 중이었는데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 격해진 감정도 제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출산을 빠르게 하긴 했으나 결혼한 지는 거의 6년이 되어가요. 아이를 빨리 낳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은 차일피일 합의하에 미루고 살았었고 그간에 저희 부부는 각자 일을 하며 신혼처럼 잘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원할 때 원하는 장소로 아무렇게 떠나보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사회생활을 했다 보니 돈 쓰는 것에 눈치 볼 것도 없어서 맛있는 거 먹으며 기분 좋을 만한 데이트도 자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임신이 미뤄지게 되었고 결혼 6년 만에 자연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가만 놔두질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낌새가 참 이상한 분이셨죠. 결혼을 하면서도 어머님은 하객들 앞에서 저희 친정엄마랑 한마디씩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신이 얼른 돼서 둘째, 셋째도 얼른 낳으라고 말이죠. 신랑 신부한테 덕담을 해주는 자리였는데 덕담은커녕 애만 많이 낳으라는 소리를 하시니까 순간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되었답니다. 뒤이어 저희 엄마가 다복한 가정을 만들란 소리시죠? 라며 총리를 해주셨으니 망정이지. 저희 엄마가 없었으면 여기저기서 전부 다 저한테 시집을 잘못 간 것 같다고 안쓰러워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죠. 얘를 가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님은 굳이 결혼이라는 새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한테 저런 말밖에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못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실망감은 결혼을 하고 살면 살수록 더욱 뿌리 깊게 마음 깊숙이 박혀버렸답니다. 어머님이 위로를 해주시기는커녕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해가며 임신을 강요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옷을 예쁘게 입고 출퇴근하는 걸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각자 월급을 받으면 기분 좋게 아울렛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예쁜 옷을 쇼핑하는 걸 즐겼네요. 평상시에 큰돈을 들여가며 데이트를 하지도 않고 집밥을 좋아라 해서 밖에서 사 먹을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돈 나갈 일이 없었다 보니 쇼핑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크게 부담스러워할 이유도 없었고 우리가 가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이라며 더 신나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 참견을 또 하시더라고요. 다 큰 자식들이 부모 도움 하나 받질 않고 결혼까지 했으면 퇴근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내버려둬도 모자라 판국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돈을 모으지 않는다며 한심한 사람들로 치부를 하셨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말이죠. 한번 우연찮게 저희 집으로 오셨다가 저희가 바로 전날 쇼핑했던 쇼핑백들을 보고 나서부터였죠. 저게 뭐냐고 까무러치게 놀라며 쇼핑백들을 뒤집어 엎어가며 보시더니만 이런 데에 돈을 쓰고 사느라 임신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한참 동안 저를 세워놓고서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초등학생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다 큰 성인을 그렇게 불러다 놓고 쇼핑 좀 한 걸 가지고 혼을 내시니 말이죠. 제가 돈이 많아 큰 돈이라도 펑펑 써가며 백화점을 턴 거라면 이해를 할 텐데 저희 부부는 그나마 좀 더 싼 걸 사겠다며 아울렛까지 찾아가선 쇼핑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꼴랑 읽어가지고서 며느리를 닥달해대는 어머님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알았기에 저는 결혼 초부터 어머님과 거리를 둬야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있는 한 어머님과 제 사이는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생겨버렸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충분히 말도 해봤고 남편도 분명 그 점에 대해서 힘들어하며 저의 심정을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지 어머님이 아이를 얼른 낳으라는 뻔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입을 꾹 다물기만 했답니다.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나이 드신 분은 아이를 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 같지 않은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 따라 입을 다물며 일단은 어머님이 하는 소리를 듣기라도 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줏대없는 잔소리는 갈수록 더 심해졌답니다.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매번 마주치고 만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마다 말끝마다 임신을 하란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너무 자주 들어버린 바람에 이러다간 내가 미쳐 돌아버리겠다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명절이면 당연히 시댁에 발걸음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임신 타령을 하며 애를 찾으시니 얼굴 부끄러워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남편 주도하에 친정을 좀 일찍 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찾아오는 명절을 맞이하는 건 늘 고역이었답니다. 한마디로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이 고역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멀쩡한 처녀가 결혼을 하고서 완전 남의 식구 눈치나 보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꼴이었죠. 그걸 스스로 감내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다 싶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었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서의 잔소리로부터의 해방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지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자체가 제겐 더욱 기뻤답니다. 끈질기게 몇 년 동안 들어왔던 잔소리여서 그런지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임신을 한 시간 동안은 최대한 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보이셨죠.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이신 건지 뱃속애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걸 안다는 듯이 연락도 최대한 안 하셨답니다. 일부러 먹을 거 싸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기도 하셨고 제가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비싸다는 샤인머스켓을 큰돈 주고 샀다며 인심 쓰듯 보내주기도 하셨죠. 츤데레처럼 말입니다. 제 눈에도 분명 어머님의 태도가 변해가는 것이 보였어요. 지금 내 앞에서 뱃속 아이의 정서를 위해 조심하고 계시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그러니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아이도 낳고 아이가 잘 커간다면 어머님도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 말고 둘을 낳아서 어머님의 잔소리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생각까지 하던 중이었죠. 그러다 출산을 했고 저는 4개월 전 예쁜 아들아이를 낳았답니다.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아들이라서 그런가 저를 아주 쏙 빼다 닮았었어요. 친정엄마가 들고 온 제 어릴 적 사진을 보는데 그냥 제가 다시 태어날 줄 알았을 정도로 쏙 빼다 닮았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예쁘러 아이를 좋아라 해줬습니다. 결혼하고서 6년 만에 낳은 아이여서 그런지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아이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지독한 손주사랑이 말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그냥 임신한 자체만으로도 어머님의 잔소리에서 해방이 되었을 거다 싶었고 출산을 하면서 아들까지 턱 낳았으니 더 이상 어머님도 제게 뭘 바라지 않으실 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들을 거라는 생각 자체는 접어두고 마음 편히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어머님이 훅 치고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조리원에서 2주간 몸조리를 하고 나온 그 순간부터 말이죠. 조리원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수고했다며 직접 통장을께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조리원에 보내주려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몰래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푹 쉬다가 나왔고 집에 오자마자 친구들이며 친척들이 준비해준 온갖 육아용품을 구경하고 써가며 나름 편히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워낙 아이를 좋아라 해서 아이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애도 너무 순해서 잠도 잘 자고 울지도 않는 바람에 남들이 놀랄 정도로 편한 육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직장도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서 저는 아이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말이죠. 출근도 안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니 화장을 한다거나 머리 손질을 하는 건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후지근한 차림으로 집에서 아이를 보며 살림을 하고 있으면 어머님이 친구를 모셔오기도 하고 시아버지를 데리고 오기도 해가며 자꾸 집으로 쳐들어오셨어요. 방심을 하고 있던 저는 맨 얼굴에 초췌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고는 하지만 제 얼굴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기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뿐일까요? 순진하고 잘 울지도 않던 제 아이여서
모두가 편한 휴가를 하겠다며 놀라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만 찾아오고 손님들도 데려와서 그런지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기함을 치면서 울어댔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아이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애이 따위는 밥 말아먹은 채로 매번 올 때마다 초인종을 눌러대셨고 그 바람에 아이는 큰 소리에 놀라 잠을 잘 자려다가도 엉엉 울어버리곤 했죠. 시끌벅적 시장바닥을 방불케 하는 시어머니 친구분의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신이 없었는지 막 울어댔고 그런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어요. 시어머니 하나를 잘못 둔 바람에 엄마가 잔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던 것에 이어서 내 아이까지 말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큰 마음을 먹고 어머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어린데 자꾸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 깨우는 것도 불편하고 아이가 어른 말소리에 놀라 매번 까무러치게 우는 것도 너무 보기 마음 아프다고 말이죠. 그러니 제발 집에 오더라도 미리 말을 하고 오거나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다다 쏘아대며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되고 나니 내 아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전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끙끙댔던 걸 속 시원하게 쏘아대면서 경고를 날렸죠. 하지만 어머님 반응은 참 쓸모없었어요. 애가 우는 게 당연한 건데 뭐 그리 대수라고 갓난아기 눈치까지 봐야 하냐면서 제 말을 딱 들은 채 만취 하시더라고요. 애는 울리면서 키워야 강하게 큰다는 개소리도 시전을 하셨고요. 매일같이 아이를 보겠다면서 우리 손주 거리며 집을 찾아오는데 정말 꼴불견이다 싶던 와중에 한 대 죽방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저런 할머니가 다 있나 싶어서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라도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귀엽고 찾아온 그 뻔뻔함에 너무 화가 났었기 때문이었죠. 싫어하는 눈치라도 주면 민망해서 안 오실까 싶었는데 그러면 또 자기 친구들을 불러내 같이 찾아오며 민망함을 떨쳐내려고 발악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님의 친구분까지 집안에 모셔놓느라 전보다 눈치를 배로 봐야 했고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에 임신하란 잔소리를 듣는 게 불편하다고 말을 했을 때도 모른 척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때처럼 무관심으로 말이죠. 시어머니가 원래 아이를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갓난아이라서 너무 좋아 찾아오시는 거라며 시어머니의 행동부터 이해를 하려고 했답니다. 와이프는 나이고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인데 우리가 받을 불편함과 상처 따위는 전혀 이해해 주질 않는 남편이었죠. 그러니 저도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해력이 딸리나 싶어 말이죠. 내가 알던 그 다정한 남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자기 혼자 일하고 오느라 힘들다는 말을 해가면서 육아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 걸 보면서 현타가 밀려왔습니다. 내 남편만은 육아도 잘 도와주고 살림도 잘 도와주면서 가정을 재미나게 꾸려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놈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잠시 몸을 푸느라 육아휴직을 낸 것뿐이지 곧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자기 혼자 일하다 온 게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해가면서 제 옆에서 한숨을 쉬어댔습니다.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면 누워서 TV를 보다가 나 이거 봐야 하는데? 라고 하며 짜증까지 부리기도 했죠. 꼴불견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시다바리로 봤으면 이리 우습게 대하나 싶어 환말이 나던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결심을 했죠. 이렇게는 더 못 산다고 말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를 좀 내버려 두지 못하는 시어머니라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까불지 말라고 혼쭐을 내줄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한 거죠. 어디 이판사판으로 한번 맞짱을 떠보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 평일에 무려 4번을 방문하셨던 그 주, 저는 또다시 찾아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머님을 뒤로한 채 아침부터 분주하게 샤워를 마쳤습니다.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조그마한 가방에 속옷도 몇 개 챙겼고 나간다면 오랜만에 향수도 뿌렸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가 운이 좋게도 출산을 하자마자 최근까지 살은 제법 많이 빠졌었고
임신 전에 입던 옷이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옷도 나름 갖춰서 입었어요. 그렇게 대기를 하다가 또다시 울리던 초인종에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찾아오신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꾸며놓고 집에 있던 며느리를 보고 얘가 왜 이러나 싶었던 것이었죠. 흔들리는 어머님의 표정을 뒤로 한 채 저는 말없이 짐가방을 챙겼어요. 아이는 여전히 누워있었고 시어머니 초인종 때문에 역시나 또 잠에서 깨버려서 왕왕 울어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신없는 순간 혼이 나갈 뻔하겠다는 그 순간 저는 현관으로 나서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란 바톤터치를 하듯이 말이죠. 어머님은 집을 나가려 하는 제 팔목을 붙잡고서는 불안하다는 듯이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 얘가 이렇게 우는데 어딜 가니? 그 가방은 뭐고? 라고요. 향수 향이 짙게 났는지 향수도 뿌렸니? 너 애 키우는 애가 너 어디 가니? 라고 하면서 질문을 수도 없이 쏟아내셨습니다. 당황하신 것이었죠. 이대로 집을 나가면 안 되는 며느리가 집을 나가려 하는 것 같으니 나가지 말라고 별별 말을 섞고 질문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꾸며서 기분이 가뜩이나 날아갈 것 같은데 이대로 시어머니한테 붙잡혀서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은 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절 붙잡던 어머님의 손을 호들갑을 떨며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이내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저 오래간만에 외출해서 안 들어올 거니까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올 동안 애 잘 보고 계세요. 애기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찾아오시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자서 재미나게 보시라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네요.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손은 막 흔들더라고요. 자기 혼자 저희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애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나신 건지 농담이길 바란다는 표정으로 저를 마저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각이 겨우 12시를 넘긴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오려면 적어도 8시간은 남았거든요. 멘붕에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통쾌하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이내 재차 뿌리치곤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간곡한 외마디가 들렸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네요. 이걸 원해서 그간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신 거 아니셨어요? 어디 오늘 소원 한번 풀어보세요. 혼자 애 돌보며 손주랑 친해져 보시고요. 전 오늘 내일 그리고 이왕이면 모레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남편한테도 알아서 잘 해보라 말 전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는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갈까도 싶었는데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단 사실을 말한 후 호텔로 갔어요. 혼자 호텔 가서 마사지 받고 밥 먹고 TV 켜놓고 넷플릭스 연결해서 드라마를 보는데 아유 정말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입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홀몸이 아닌 채로 지낸 게 벌써 한참인데 얼마 만에 갖는 혼자만의 휴식인 건가 싶어서 기분이 떠나갈 듯 좋았답니다. 핸드폰으로는 남편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고 중간중간 시어머니의 부재중도 떠 있었거든요. 기분을 잡치고 싶지 않아서 전화 따위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친정에다가도 열받아서 집 나왔으니 사위 전화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해둔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아마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로 절 찾느라 난리였을 겁니다. 어디 한번 나 없이 알아서 요가를 잘 해보라는 마음으로 전 아이 전원도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무려 이틀간 집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이대로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딱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는 체크아웃을 하는 당일에 집을 가려고 핸드폰을 켰더니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수한 문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어디냐고 걱정을 하다가 집으로 당장 오라고 분노도 하더니만 제가 정말 외박을 하고 이틀째 집을 들어가지 않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돌아오라 애원을 하는 둥 5만 가지의 사람 감정들이 문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자기 혼자 일 보느라 죽겠다며 음성 메시지도 보내왔는데 진짜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울먹이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혼자 키득거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이를 정말 잘 돌봤으려나 싶어 은근 걱정도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양반은 못 되어 곧장 체크아웃을 하자마자 집으로 찾아갔고요. 가보니 세상에 남편이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애를 보고 있고 설마 시어머니가 여태 집에 계신 건가 싶어 집안을 둘러봤는데요. 남편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안 와 여기. 라고 말이죠. 제가 집 나간 게 시어머니 때문이라 생각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아주 대판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애를 혼자 돌보면서 기가 빨린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시댁으로 도망을 쳐버렸고 그 바람에 남편은 혼자 애를 보면서 아주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 자기야 진짜 고생 많았다. 나도 고생 많았어. 라며 동정을 유발하는데 제가 별 수 있겠어요? 다시는 시어머니가 집에 안 오신다고 하니 저도 못 이긴 척 남편의 말에 넘어가 줬죠. 어머님이 다시 안 오신다면 나도 더 이상 집 나갈 이유가 없네. 라고 하면서 짐을 풀고 화장도 깨끗하게 씻어낸 후 아주 여유있게 내 아이를 품에 안았답니다. 이틀 전화에 불과한 반항이었지만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떼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를 우습게 알던 남편도 이제서야 철이 든 듯 제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눈치를 왕창 보며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러게 아이 엄마를 우습게 보면 안 되지. 비록 4개월밖에 안 된 엄마라고 할지라도 그간 내가 아이를 위해 마음 쓰고 몸 쓴 게 얼마인데 그걸 우습게 알았던 시어머니랑 남편이 이참에 제대로 반성을 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반성을 충분히 했는지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